안녕하세요 여러분, 노프로블럼 리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영상 좀 짧고 굵게 빠르게 들어갈게요. 두 가지 낙코드, 티어 코드 보시고요. 44101 그리고 33102 각기 두 개 굳이 나누자면요, 하나는 caregiver,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caregiver 파일럿 프로그램, 홈 차일드 케어기버, 그리고 하우스워크, 그 홈 스포트 워커 케어기버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? 그 프로그램에 맞는 친구인 44101, 그리고 여기 보이는 33102 같은 경우는 Healthcare Assistant라고 불렸죠. 그리고 아니면 Healthcare Aid라고 불렸어요. 둘 다 간호조무 쪽이라고 얘네들이 크게 명칭은 두 가지로 나눴지만 넓은 측면으로 보면 간호조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차이점과 각각에 들어가야 될 영주권이 어떤 스트림으로 나눠지는지, 왜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은 우리가 caregiver 영주권으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44101에 들어가는 티어가 4티어가 됩니다. 자, 4티어는요, 옛날에 낙코드 A, B, C, D로 들어갔을 때 얘는 낙 0, AB에 들어갈 수가 없는 lower 직군이에요. 그리고 같은 간호조무라도 이 간호조무는 어떻게 본다면은 회사, 그러니까 즉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특정적인 고용주가 회사로 구성된 직원으로 들어간다면 에이드라고 해서 헬스케어 에이드로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. 여기 보이는 홈 서포트 워커의 간호조무는 어떻게 보면 간호조무보다는 간병인에 훨씬 가깝습니다. 두 개의 차이를 보자면 이런 차이가 있고요. 대신에 홈 서포트 워커는 간병인이지만 이걸로 영주권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죠. 그 홈 서포트 워커. 그래서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의 계약이 필요해요. 그래서 여기 보이는 간호조무 그리고 간병인의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고요. 간병인부터 보자면 아까 말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고용주가 회사면 안 된다는 거. 나랑 이 간병인을 고용해주는 고용주가 1대1의 개인 대 개인으로서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만 이 홈 서포트 워커라는 이미그레이션 파스웨이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저는요 회사에 고용된 간병인이에요 라고 하시면 이분들은 그 홈 서포트 워커 파일럿 프로그램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 차이 확실하게 놓고 들어가죠. 그리고 두 번째, 여기 보이는 Healthcare Aid, 간호조무로 가볼까요? 자, 간호조무는 이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거에 간호조무예요. 간호조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티어 직군이 3티어가 아니었어요. 얘는 원래대로 따지면 D 직군으로, 우리 여러분들 익스프레스 엔트리 연방정부 이민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들어가려면 티어 1, 2, 3 안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. 얘네들은 티어 3에 들어가게 됐어요. 원래 티어가 4였다면 얘네가 3로 업데이트 시켜준 거, 올려준 거예요. 왜냐면 필요하니까 너무.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이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도 하지만요, 일단은 B군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어떤 주정부 이민에서도 0A, B일 때가 훨씬 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간호조무는 일단은 우리가 들어와서 고용이 된다고 하면 1대1 고용 아니에요. 그냥 고용주가 회사여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회사랑 고용이 돼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PMP를 많이 노려보는 형태가 이 간호조무 형태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라는, 항상 듀티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. 하는 일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 employment requirement를 한번 봐보면요, 여기는 간병인, 여기는 간호조무, 여기는 조금 더 교육적인 대응 부분에 치중을 해놨죠. 여기는 그냥 홈 매니지먼트 익스피리언스 require, 그 다음에 세컨드리 고등학교, 그 다음 first aid는 응급 구조니까 필요할 것 같고, training program elderly, okay, 그 다음에 뭐 other courses in home support may be required.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티어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얘는 특정적으로 상대적으로 requirement가 더 낮아요. 이 친구 같은 경우, 간병인 같은 경우는
어떤 private health institution program이라던가 healthcare aid라던가 아니면 secondary school education에서도 이런 헬스 쪽에 포커스를 맞춰준 곳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 간호조무죠. healthcare aid에 맞춰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티어 직군도 높여준 겁니다. 그리고 사실은 간호조무가 됐든 간병인이 됐든 여러분이 간호조무사나 간병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 고용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캐나다에서 알고 있는 이 노스 아메리칸 스타일의 메디컬에 대한 측면이라던가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전무한 사람과 그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여 와서 내 간병인으로 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적어도 그 해외에서 간호사 자격증이라도 있던가 그게 아니면은 해외에서 간호조무 경력이 15년이 넘던가 근데 그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에듀케이션을 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간호조무나 간병인으로 취업되신 분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학교를 졸업해서 학교에서 실습을 하거나 학교에서 코업 같은 거 헬스케어 간호조무를 할 때 그때 취업이 많이 되고 그때 영주권까지 넘어가는 서포트가 많이 돼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유아교사랑은 조금 다르게 이 간호조무나 간병인 쪽 계열의 라인들은 학교로 오시는 거를 추천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단지 취업 때문에 대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나는 간병인 스트림으로 영주권을 하겠다. 간호조무 스트림으로 영주권을 하겠다. 둘 다 되게 좋아요. 그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웨이지 인핸스먼트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능력만 조금 쌓아간다면 굉장히 미래 전망적이고 연구 직종으로 잡더라도 나쁘지가 않을 직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바뀐 시스템으로서 33102 라인으로 우리가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얘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아진 변화고요. 그래서 이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 저는 어느 학교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고 싶은데 영어 점수가 없어요. 조건부 입학되는 학교는 어디죠? 혹은 그냥 영어를 여기서 캐나다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도 이걸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사실은 저는 very very negative 한데요.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는 쪽을 좀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뭐 사립학교, 국공립학교 종류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제 어드바이스가 필요하시면 주저 마시고 No Problem 컨설팅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이나 카톡 남겨주시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도 좋은 유학 되세요. 안녕.